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 6시 마을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던 이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대한민국 농촌 곳곳에서 들렸던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이었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였으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초가지붕을 벗겨내고 슬레이트를 올리던 그날, 마을억이 좁은 길을 넓히던 그날, 온 마을이 모여 다리를 놓던 그날,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 농촌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0년의 대한민국 농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이 밝아오면 초가지붕 사이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 비가 오면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받아내느라 여기저기 놓인 양푸기,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문틈, 그것이 당시 농촌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흙길이었고 차 한 대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마을은 드물었고 대부분의 집에서는 호롱불을 켜고 밤을 보냈습니다. 당시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 동안 저장해둔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가 익기 전까지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도시로 향했습니다. 농촌에는 노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농사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업화와 수출주도 경제성장은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농촌은 여전히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졌고 이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여러 가지 농촌 개발 정책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었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만들어도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곧 방치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지의 부재였습니다. 오랜 가난에 지친 농민들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촌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마을마다 시멘트를 지원하자.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농촌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3만 3천여 개 마을에 시멘트 300포대에서 500포대씩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조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함께 일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위에서 시키는 일이겠지? 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달랐습니다. 1970년의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 시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일제간점기 35년, 그리고 한국전쟁 3년. 대한민국은 근 40년 가까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영국 토가 파괴되었고 산업시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농촌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겸작지는 대부분 척박했고 농업기술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소나 쟁기로 밭을 갈고 손으로 모를 심고 낫으로 벼를 베는 전통적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962년 군사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962년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1967년에는 두 번째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섬유, 신발, 가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공단이 조성되었고 수많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급증했고 도시에는 일자리가 넘쳐났습니다. 창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과실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농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1960년 전체 인구의 58%가 농촌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에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농촌은 노동력 부족으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격차도 심각했습니다. 1960년대 말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농가 소득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낮게 억제되었고 공산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농민들은 가위처럼 벌어지는 이 격차 속에서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교육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농촌의 학교는 시설이 낙후되었고 교사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교실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진학률은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료 혜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에 의사가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병원까지 가려면 몇 시간씩 걸어야 했습니다. 간단한 병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기,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도 부족했습니다. 1970년 당시 전기가 들어온 농촌 마을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는 더욱 열악해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우물물이나 계곡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좌절감은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시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농촌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전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이 계속 침체되면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량 자급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한 해법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여러 가지 농촌 개발 사업이 시도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통한 영농기술 보급, 농협을 통한 자금 지원, 그리고 각종 농촌 개발 시범 사업 등.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관주도로 진행되었고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을을 바꾸는 방식.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기본 철학이 되었습니다. 1970년 겨울 전국 3만 3천여 개 마을에 시멘트가 배달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어떤 마을에서는 시멘트를 그냥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겠지. 하지만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마을에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일군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시멘트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문제요. 비만 오면 진창이 되어 차도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길만 제대로 되면 농산물도 제때 내다 팔 수 있을 텐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을 진입로를 넓히고 다지자.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들은 곡괭이와 삽으로 길을 파고 돌을 날랐습니다. 여자들은 밥을 지어 날랐고 막걸리를 담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20여 명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하는구먼. 구경만 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을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트럭이 마을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인근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 마을이 길을 새로 냈다더라. 자극을 받은 다른 마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다리를 놓았고 어떤 마을은 공동 빨래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1971년 봄 정부는 전국 마을들의 성과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만 3천여 개 마을 중 약 1만 6천 개 마을이 시멘트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마을이 스스로 움직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과를 낸 마을에는 추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지원을 중단하자.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는 마을을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에 정부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1971년 본격적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성과를 낸 1만 6천 개 마을을 자조마을로 선정하고 마을당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과 시멘트 500포대, 철근 1톤을 지원했습니다. 마을마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주거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초가 지붕을 벗겨내고 슬레이트나 함석 지붕을 올렸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던 집이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마을길을 정비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하던 길을 넓히고 곧게 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도랑을 정비하고 다리를 도왔습니다. 빗물이 잘 빠지게 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공동시설도 만들었습니다. 마을회관, 공동 빨래터, 공동 우물, 공동 작업장 등 이런 시설들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1972년부터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농로를 확장하고 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작은 논밭을 합쳐서 큰 구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고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관계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했습니다.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용 전기를 공급해서 양수기를 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운 영농 기술도 보급되었습니다. 다수학 품종의 벼씨앗, 화학비료, 농약 사용법 등
농촌진흥청 직원들과 농업 지도사들이 마을을 다니며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농민들도 점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 마을이 성과를 내면 옆 마을이 그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경쟁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저 마을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마을은 뭐하나? 마을 간 경쟁이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쟁을 장려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콘테스트를 열어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포상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우수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각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교육원에서 일주일씩 교육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을 강조했고 다른 마을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돌아온 지도자들은 마을에서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이끌었습니다. 새벽 6시면 확성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오늘도 일 나갑시다. 여성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부녀회원들은 마을 환경 정비에 앞장섰습니다. 마을길을 쓸고 꽃을 심고 담장을 깨끗이 칠했습니다. 공동 작업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담그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1973년 가을, 경상남도 산청군의 한 산골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에 위치한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30여 가구가 살았는데 대부분 노인과 부녀자들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산길뿐이었고 차는 마을 입구 3km 아래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장은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받고 돌아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길을 내야 합니다. 차가 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말씀을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떻게 길을 냅니까? 젊은 사람도 없는데. 맞아요. 그리고 돈도 없잖아요. 길 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요. 나이가 많다고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명절에 오면 마을까지 걸어 올라와야 합니다. 손주들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0가구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1973년 2월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60대, 70대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었습니다. 바위를 깨고 흙을 파내고 돌을 날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척이 더뎠습니다. 노인들의 체력은 한계가 있었고 날씨도 굳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를 다쳤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장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낙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 청년 회원 1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이 마을에 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지원이 나왔습니다. 군인 20여 명이 이틀 동안 와서 큰 바위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973년 10월 마침내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의 고된 작업 끝에 3km의 마을길이 뚫렸습니다. 개통식 날 처음으로 트럭이 마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노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장은 트럭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길이 뚫리자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을 쉽게 내다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회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은 마을 전체가 협동해서 사과 과수원을 조성했습니다. 척박한 산비탈을 개간하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 후 그 마을은 사과로 유명해졌고 마을 소득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어촌 마을은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배가 파손되고 어망이 떠내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달 동안 바다에 돌을 날라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마을은 공동 양계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닭 500마리를 키웠습니다. 계란을 팔아 수익을 냈고 그 돈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썼습니다. 이 성공을 본 인근 마을들도 양계, 양동 같은 축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 농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970년
초가집은 전체 가옥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에는 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모든 초가집이 슬레이트나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 보급률도 급증했습니다. 1970년 30%에 불과하던 농촌 전화율이 1979년에는 98%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도로 사정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전체의 30% 정도였습니다. 1979년에는 90% 이상의 마을에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5만 7천 킬로미터의 농로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70년 쌀 생산량은 390만 톤이었습니다. 1977년에는 60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경지정리, 관계시설 개선, 품종 개량, 영농기술 발전의 결과였습니다. 농가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1970년 평균 농가 소득은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1979년에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실질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도시 근로자 소득이 농가 소득의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부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함께하면 된다는 공동체 의식, 노력하면 변화한다는 희망. 이것이 새마을 운동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을 넘어 도시로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73년부터는 도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새마을 운동, 직장 새마을 운동도 전개되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마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새마을 노래를 배우고 새마을 정신을 익혔습니다. 대학생들은 방학 때 농촌으로 가서 새마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여러 개도국들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새마을 운동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개도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주도의 하향식 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획일적인 근대화를 강요해서 전통적인 농촌 문화를 파괴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성과가 실제로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농업 정책의 결과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없었어도 경제 발전으로 농촌은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동원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들은 모두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실제로 수많은 농촌 마을의 환경을 개선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새마을 운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하는 마을을 돕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남에게 요구합니다. 정부가, 회사가, 누군가가 우리 삶을 개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공동체의 힘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노인들이 길을 낸 것도 어촌 마을이 방파제를 쌓은 것도 모두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안전 문제 등 이런 것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성공의 중요성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처음부터 큰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몇 포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길을 조금 넓히고 다리 하나 놓고 공동우물 하나 파는 것. 그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의 방법입니다. 넷째, 주인의식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마을들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균형 발전의 중요성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은 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이런 불균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산골 마을의 60대 노인들이 힘들게 길을 낸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땀 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빚을 늘리고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작게라도 시작한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1970년대 농촌마을의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해낸 일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못 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망, 그리고 공동체 정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